사랑하는 소방전기 실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연설비 6번째 시간입니다. 제연설비 전원 및 결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기타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으로 제연설비는 잠시 중단할 것이고요. 다른 강의로 전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차후에도 제연설비에 대해서 추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연電파 등의 제연설비들은 부하전류가 100mA, 250mA, 300mA, 450mA, 500mA, 550mA 등으로 비교적 부하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원반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도면에 보면 내역서에도 나옵니다. 전원반 용량이라든가 설치 대수 이런 거 다 나와요. 근데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하고 제품을 어디를 회사 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그런 게 자재 사용 승인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내 경험으로 비춰본다면은. 근데 그럼 제품을 어느 사거 이렇게 어느 제품은 어느 사거 몇 개 업체를 이렇게 제작 업체를 지적을 해줘요. 특히 관공서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은 관공서 아닌 경우는 그렇게 못 본 것 같아. 없지는 않았는데 그게 있으면 그 회사 제품 이렇게 하면서 제품의 그 부하전류를 계산을 해야지. 개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동작된다고 생각할 때. 그랬을 때 이 설계상 내역서에 잡혀 있는 전원반의 용량이 차이가 있으면 이건 감리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물론 책임은 설계가 잘못됐지만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시공업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이렇게 딱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냐면은 낙찰이 딱 되면은 설계 도서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게 돼 있다고. 그게 의무요. 시공만 하게 돼 있는 게 아니야. 시공업체도 그런 책임을 묻게끔 얘들이 그래서 다 그런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런 조항을 딱 삽입해 놓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총대는 시공업체가 매는 거예요. 원래부터 설계가 잘못됐어요. 이런 얘기 안 통합니다. 물론 이제 오너나 이런 그 매니저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시공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조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부속실 제연설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실이나 복도에서 계단실로, 이렇게 계단실이죠. 계단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게끔. 계단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전실이 있어요. 부속실이라고 하잖아요. 부속실이라고 그러는데, 부속실에는 극기를 해야 되고, 외부의 이 거실이나 복도 쪽에는 배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쪽을 화재실이라고, 이건 피난 경로고, 이쪽에는 피난로잖아. 계단실은 피난로고 이쪽의 전실은 피난 경로입니다. 지나쳐서 거쳐서 가는 그런 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로는 중간이 되겠죠. 피난로하고 화재실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극기를 해가지고 일정 정도 화재실보다 높게 이렇게 압력을 가압을 하죠. 그래서 차압을 형성해가지고 만약에 거주자가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여기가 압력이 높아야 여기가 연기가 들어오진 않겠죠. 또 여기서 빨아내고 그러니까. 근데 일정 60 최소 40파스칼 이상 60 얼마까지 그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야 합격입니다. 중공검사 맡을 때.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극기하는 거고 이제 여기는 연기를 빨아내기 위해서 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기는 벽부형이 있고 벽에다가 이렇게 벽이 있으면은 이거 천장 마감이면은 높은 데다 달아요. 배기는 벽부형 같은 경우. 그다음에 천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릴만 요 배기는 이 닥트 있잖아. 닥트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요 닥트 배기 닥트 쪽으로 자바라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 그릴을 표시를 했지만은 닥트 자체에 자바라를 다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시공 쪽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레벨 면에서. 그러니까 보통 옆에다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옆에다가 이게 자바라 그 연결하는 그 저희가 있어. 조인트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디프자식으로 이렇게 사각으로 달든 원형으로 달든 그렇게 달죠. 이건
예? 상징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천장형은 이렇게 하고 벽부형은 여기다 단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천장일 때는 닥터가 이렇게 설치되고 벽부형일 때는 이쪽 부분에 설치가 된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복습이 끝났고요. 이게 배기電파 벽부형이죠. 예? 벽부형이고 그다음에 옥내 통로 상부에 설치합니다. 예. 그래서 복도에서 전실로 들어오는 출입문이고 요게 출입문이고요. 들어오기 전에 보면 유도등이 달려 있겠죠. 밖에 복도 쪽에 이쪽에가 비상구라는 걸 표시했겠지. 출입문 알고 들어오면 여기 극기電파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비상계단실 나가는 출입문 비상탈출구죠. 예. 상부에 또 유도등 치부해야 돼요. 요쪽 거는 들어오는 쪽에 바깥쪽에 달아야 되죠. 유도등을. 요거는 요 안쪽에 비상구 쪽으로 유도등을 치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결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선. 뭐 다 할 수는 없고 몇 군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별거 아니요. 알고 보면은 전원은 별도로 해야 되는 전원반에서 와야 된다 그랬지. 이제 공통은 짬바로 해줘야 돼. 전원이 오더라도 이쪽 그 수심기에서 오는 공통 있죠. 그 공통하고 짬바로 해줘야 되고 전원 마이너스 단자에서 플러스 전원 해가지고 여기서 뭐 급기도 가고 배기도가 서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수신기에서 오는 기동간 신호 여기서 감지기 자탐 신호가 들어온다든가 수신기 쪽에 아니면 여기서 수동 버튼을 딱 눌러면 마이너스 스위칭을 해주죠. 수신기로 수동 확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 수동 기동입니다. 수동 기동. 근데 수동 확인이라고 이제 표기를 해서 그렇게 따라 적은 거예요. 수동 기동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화살표를 해준 거예요. 그 수동기동 단자에서 수신기에서 중계기나 P형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플러스란 얘기지. 여기서 이제 그 구동 회로를 갖다가 여기가 플러스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일 때 이쪽으로 마이너스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스위치는 마이너스 쪽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를 구동시켜서 수동기동을 이제 시켰다는 그 신호가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R형이나 P형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수동기동 단자, 종단장 처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동이 되면은電파가 기동 신호가 수동기동을 주거나 자탐 신호가 들어가면 수신기에서 전압볼트 줄 거 아니에요. 24볼트. 트리거 전압이라고 그랬지. 이 전압에서 기동되는 게 아니에요. 회로만 살려주는 거예요. 이 전압은. 전류가 얼마 안 먹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전원은 이쪽에서 소모가 되는 거예요. 대전력, 부하가 큰 거는 여기서는 회로만 동작시켜주는 거예요. 기동 회로. 너 어떻게 할래? 돌을래? 말래? 그러고 이렇게 딱 전원으로 그 회로만 딱 활성화시켜주면은 이 전원을 이용해서電파가 기동을 하는 거지. 이電파 전원반에서 온 전원을 이용해서 기동을 해가지고 열린단 말이야. 응? 열리면은 완전히 열리면은 이게 붙어. 그러면 요 확인도 마찬가지야. 확인 회로에서 플러스에서 확인 릴레이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회로를 구동시키는 거예요. 마이너스 쪽으로 붙여줘가지고. 그럼 확인이 들어가겠죠. 예. 여기도 불 들어오고 이 자체 내부에서 여기도 확인이 되고. 요건 수동기동 스위치. 위로 누르면은 온이고 밑으로 내리면은 오프고. 그리고 요거는 화재 신호가 소멸되거나 아니면 요걸 수동기동했을 때는 요 자동 화재 신호 감지기에 한 자동 화재 신호가 들었다가 수신기에서 복구가 되면은 자동으로 닫힘 상태로 리세트 됩니다. 이게 알아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수동으로 눌렀을 경우에는 요거를 온으로 한 상태로 이게 유지가 된다고 스위치가. 그래서 이 기동이 됐다가 기동 상태로 됐다가 요걸 5% 딱 하면 정지 상태로 복귀됩니다. 원래 상태로. 이거 몇 번 설명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릴이고 요게 요 부분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자동 차압과 방지 장치 그게 있는 요즘은 그걸 다 씁니다. 극기 쪽에는 이 부속실에 설치된 극기는 자동 차압 이 조절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고 과압일 때 요게 과압일 때는 일단 정지를 하겠지. 이게 여기 신호가 들어오는 거하고 상관없이 신호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과압이라고 되면 과압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상한선이 있어. 얘들이 설정해 놓은 선.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그럼 이걸 정지를 시키면은 이 막아버리면 돼. 이거를 복귀를 시켜가지고 막아버리면 압력이 안 들면 더 이상 압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을 딱 열어서 순간적으로 압이 딱 떨어진다. 그러면 요게 이제 차압공이라고 그랬지. 여기 요런데 차압공이 있어요. 여기 요게 이렇게 연결하는 이게 저긴데 이제 내부하고 외부하고 연결하는 건데 그래서 요거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문 열리니 얘 봐라. 얼른 가압해야지. 그럼 또 기동을 한다고. 기동하면 이게 열리면 또 가압이 되고 또 일정 선에 올라가면은 정지하고 이게 정지가 되면 이게 자동으로 닫혀요. 이게 이것까지 기계적으로 댐파가 돌아가지고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차압과압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과압일 땐 지금 얘기한 것이 그렇게 작동하고 차압도 비슷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압 조절이나 차압이나 동시에 이게 만족을 시키는 거지. 중복된 거는 설명 안 합니다. 여기서 앞에 설명하고 다른 게 뭐냐 복합기동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기동. 복합기동 단자는 뭐냐면은 팬실에 팬이 이렇게 설치가 돼가지고 여기 팬 모터가 있겠죠. 그래서 천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중간에 복합댐파라는 게 설치돼요. 그래가지고 쭉 수직 통로로 가면서 이렇게 층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 층별로 이게 댐파에서 이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는 거. 이제 이 극기 댐파는 전층이 다 동시에 동작 어느 층에서 화재가 나든 전층이 다 개방돼가지고 이게 기동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층이. 그럼 여기에 팬 바로 위에 여기에 복합 댐파라는 게 있어요. 이따 여기 보여드릴게. 시스템 구성도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서 기동 신호를 여기서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도 있고 여기다가 팬실에다가 중계기 하나 설치하면 돼. 중계기 하나 설치해서 여기서 출력 주면 돼. 기동만 주면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이따 이제 구조도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만. 그래서 복합 댐파에도 전원이 가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24V가. 근데 기동하고 마이너스는 공통으로. 여기 짬바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거는 확인 신호를 또 받아야 돼. 복합 댐파가 작동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그냥 기동만 시켜주는데 확인 신호는 또 여기서 중계기로 받아야지. 그렇게 되면.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확인 신호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거는 확인 신호 하나가 빠진 거예요. 다 좋은데 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확인 신호는 좀 애매하죠. 복합 댐파라는 거는 화재 시 건물의 각층 재현 구역으로부터 외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건물의 지하에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설계하는 사람이 옥상에 설치해야 되는 구조다 그러면 옥상에 설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송풍기가 설치가 되죠. 그 앞에 이제 팬에서 송풍기가 앞에 이렇게 출구 쪽으로 이쪽에 층마다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러면 이 앞에 송풍기 앞에 이제 복합 댐파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송풍기에 송풍량을 제어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제한 구역의 공기압을 감지하는 센서의 신호를 받아서 센서. 아까 뭐 기동 신호하고 또 여기 뭐 그거 정확한 건 확실하게 모르겠어. 내가 우리 전기만 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여기 그 차 호스도 아마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런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기동 신호로 이렇게 줬다 정기적으로 기동 전압을 줬다 안 줬다 해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이거 개폐를 요 통로에 요 압에 의해서 각 저기에서 이렇게 한 개소에서 하면 다 똑같다고 봐야지. 근데 물론 차이는 있겠지. 이쪽에 문을 10번 열고 이건 5번 열고 차이는 있겠지. 좀 모호합니다. 예, 상황이. 아무튼 이 동작도를 이렇게 보면은 한쪽에서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 1개소 한 개 층에서 이거 차 호수가 연결돼도 마찬가지요. 좀 그것도 애매하고 왜냐하면은 다 층마다 이 상황이 다 다른데 차압이 형성되는 게 압력이 검출되는 게 다 다른데 어느 층을 기준으로 맞출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한 개 층만 이렇게 받은 것 같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튼 이런 사연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센서의 신호를 받아서 복합 댐파의 거리를 이제 신속히 개폐하여
열고 닫고 해가지고 송풍량을 증감시켜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제연구역의 공기압을 항상 규정 범위 내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내가 주워드는 풍월로는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저 인버터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팬 같은 경우 인버터를 통해서 일정한 부하율을 뭐 계산하고 뭐 같은 그런 게 있는가. 인버터식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는 소리를 내가 어디서 들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급기현 쪽에 보면 여기 출구 쪽에 복합 댐퍼가 이렇게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이 기동선 아까 얘기했죠. 기동. 예? 기동선. 복합 댐퍼로 가는 기동선을 전원하고 마이너스하고 3선만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 닥트 안에 넣을 수도 있고 보수성을 생각한다고 외부로 닥트 바깥쪽으로 해야지.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건 각 층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 층만 그 연결하는 층만 여기다가 연결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복합 댐퍼 쪽으로 배선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다는 정도만 알고 설계된 대로 하면 돼. 설계된 대로. 복합 댐퍼를 별도로 해가지고 확인도 받아야 되니까 이쪽에다 회실에다가 기동했다는 것도 요 회니 기동시키고 확인 그것도 연동이 돼야 되지만 이 복합 댐퍼에 대한 것도 연동이 돼야 된다고. 기동 확인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기 두 개가 붙었죠? 수동기동이. 하나는 극기고 하나는 배기요. 수동기동 스위치가. 내가 지지난 시간에 설명했을 때 하나만 누르면은 배기가 됐던 뭐 둘 다 누를 필요 없어. 하나만 눌러도 화재실에 배기는 당연히 작동되고 화재층에 그다음에 전층의 극기가 동작이 된다고 그랬잖아. 전층의 극기가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만 눌러도 돼. 두 개 다 안 눌러도 돼. 시퀀스가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수신기 쪽에 중계기 뭐 R형이나 P형이나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눌려도 다 전층이 돌아가고 배기 돌아가고 그러더라고. 내가 확인한 바예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극기는 전층이 다 돌아야 되고 화재층이 하나라도 배기는 당연히 돌아야 되고 배기 돌으면 극기도 돌아야 돼. 그런 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는 하나만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갖고 나 머리 엄청 안 좋아요. 근데 알고 싶은 게 많고 궁금하면 잠이 안 오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난 사실 복학했습니다. 소방 복학했어도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능력은 없지만은 아직도 뭐 더 이렇게 많은 그런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겁도 안 나. 나 처음 하는 것도 다 했어.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겁나면은 이게 그 간단한 것도 어렵게 생각되고 그러면 거기서 실행착오가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 나 잘났다고 떠들라고 그런 얘기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담을 들려주는 겁니다.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은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못 배겨. 내가 언젠가 토끼하고 거북이 얘기했지만은 이거 빨라봐야 소용없어. 나태하면은 천천히 가도 열심히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 윈이요. 윈. 이런 사람이 윈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없지만은 다소 서툴지만은 아시겠죠? 요게 두 개 이제 요건 극기 쪽으로 모른 거예요. 이거를 극기 쪽으로. 여기는 이제 연결만 하고. 여기에 이쪽에 바깥쪽에 배기는 인디케이팅도 없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착각해가지고 여기 표시등하고 전원 표시등 있다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물론 회사마다 내가 기억은 안 나서 그런데 한번 나중에 한번 돌아다니면 봐야 되겠어. 이 부분에 얘기 나온 김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자대만 연결해가지고 이 표시등이 없는 걸로 이렇게 몇몇 제품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여기 그래도 내 생각에는 뭐 정상적이라면은 요 수동 조작하고 이 몸체는 있지만 그 표시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 응? 물론 여기에 표시등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기동 동작 확인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연결만 해주면 돼. 종단장은 여기다 달아야 돼. 대신 종단장이 여기가 종단에다 달아야 되잖아. 말 그대로.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동은 여기다 어차피 이쪽 배기의 수동은 여기다 달으니까 여기다 달아주면 되고 여기 수동 기동은 그다음에 확인만큼은 이쪽에다 달아야 돼.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공통하고 아시겠죠? 이거 여기다 같이 달으면 안 돼. 내가 X배 표시해놨잖아. 여기다 달으면 안 된다고. 확인은 여기 마이너스하고 이쪽에 달아야 돼. 여기 단선 나면 검출이 안 되잖아. 여기다 달으면은 종단 여기 거쳐가는 단자요. 그러니까 여기다 달으면 안 돼. 수동 확인 어차피 여기서 여기가 종단이요. 이쪽을 이쪽에다 달았으니까 이 수동 확인 수동 스위치를 이거 하면 수동 기동 시키는 거지. 배기 수동 기동 시키세요 하고 신호 넣는 거예요. 이거는 극기 댐파 기동 시키세요 수동으로 신호 넣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스위치 자체가 여기 달렸으니까 여기 달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배기가 만약에 수동 스위치가 여기 달렸으면 확인은 단자를 여기서 받아야 된다고. 이쪽에 연결돼서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하고 달아야 정석이냐. 이해되시죠? 여기 말단이니까. 요렇게도 돼요. 요렇게 하는 방식도 있어. 수동 기동 스위치가 극기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어요. 미가 ENG 겁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오늘 양이 많은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벽부형. 아까처럼 뭐 이렇게 배기 댐파에는 이런 게 없고 그냥 단자대만 해가지고 표시등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따로따로 설치할 때 별개로. 수동도 별개로 있죠. 벽부형, 배기 댐파. 똑같아요. 하는 방식은. 응? 공통을 중심으로 동작 확인하고 수동 기동. 배기 수동 기동이지. 여기다 요 단자에다가 이렇게 처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결선하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아까 수동 기동이 두 개가 있으면은 여기서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온선이 여기 물리는 거예요. 배기 댐파함에 단자만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댐파에서 이렇게 선이 와서 여기 이미 물려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다가 물려만 주면 돼. 물려만 선만 이렇게 단자에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표시등이 없어서 유감이라고 그랬어요. 펜을 요건 내부고 펜을 이렇게 해서 표시등 전원하고 확인 이렇게 해가지고 요 단자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물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얘기입니다. 아까 한 얘기가. 그래서 요새 중계기에다가 이제 중계기 입출력표에 준해서 이렇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이거 틀리면 안 되고요. 방금 전에 설명한 그거의 결선도를 실제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동작 확인. 여기에 이게 배기 댐퍼가 완전히 개방이 되면은 여기 접점이 붙겠지. 그럼 거기에 이제 선로 감지를 항상 해야 되니까 종단장 달아야 되고 수동 기동은 수동 기동 스위치는 여기다가 처리하면 되고 요 배기 겁니다. 요 그다음에 극기 거는 여기다 처리하면 되지. 공통하고 수동 기동 그다음에 요 극기 확인 동작 확인 여기다 같이 공통에다가 이쪽 물리고 이쪽 물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아까 배기 쪽에 있는 라인은 이쪽으로 와가지고 단자를 통해서 연결만 해주면 돼. 수동 기동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배기 기동은 이쪽으로 단자를 통해서 이쪽 물려가지고 이렇게 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도 이쪽으로 와가지고 물려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수동 기동 스위치만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거는 요 간선 단자가 이제 이거는 댐파에 있는 부분이지만 요 간선이 소화전함 있잖아. 소화전함 상부에 보면 단자대 쭉 있겠죠. 자탐도 있을 거고 여기서 통신선을 이쪽으로 와야 되겠지. 이쪽으로 통신선하고 전원하고 쭉 끌고 와야 되겠지. 통신선 중계기 아령 같으면 중계기 통신선하고 중계기 전원 그 다음에 댐파 전원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사진 보면은 중계기 설치되잖아. 그러면 통신선도 와야 되고 요 빨간 거 STP 카이블 있죠. 이게 가느다란 거 1mm가 안 되더라고. 그 AWG 그걸로 이렇게 보니까 16번인가 얼마 18번인가 계산해 보니까 그 조견표를 보니까 1mm가 안 되더라고. 0.9 얼마 되더라고. 직경이 가늘잖아 이게. 요 한 투코어짜리인데 요 안에 그 알루미늄 호일로 돼가지고 가늘어요. 실드 시키는 그 선이 호일로 이렇게 쫙 감싸 있는데 선 한 가닥 가느다란 것도 있어. 요것도 아마 굵기가 비슷할 거예요. 요거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요. 전원도 와야 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중계기 전원. 그 다음에 댐파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도 와야 되잖아. 전원이 투페어가 와야 돼. 네 가닥.
통신 완패하고 옥내 소화전 하면 거기서 아마 다 연결돼서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간선이 와야 된다는 거. P형 같으면 이게 다 가야 되겠지. 이건 R형이니까 전원하고 전원 이 중계기 전원 그다음에電波 전원 이렇게 오고 통신선 이렇게 오면 간단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P형 같으면 이 선 다 가야 돼.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단자대가 엄청 그럼 따로 저기를 만들어야 돼.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자, 대형 모타랜드라고 그 제품이 있는데 거기는 한 가지 내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확인은 보통 우리가 유접점으로 생각하잖아요. 유접점. 접점이 그래가지고 노멀 오픈 접점이 이게 확인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보통 하나는 마이너스에 연결돼 있고 이게 확인 단자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응?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확인이라고만 써 있어. 한 단자 하나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확인이라고 써 있지 않고. 근데 여기는 확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잖아. 요거는 고정시키는 피스고요. 요 몸체에다가 요걸 단자들 고정시킨 거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하나, 둘, 플러스 마이너스 기동 확인 두 개, 다섯 단자잖아. 그래서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기본으로 물려야 되고 이 기동도 물려야 되고 확인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처음에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한번 재봤어. 기동으로 전원을 넣고 어떤 놈이 마이너스가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나는 그 남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한번 재봐요. 안 나오는 거예요. 도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접점이. 미치겠더라니까. 이런 놈도 있네. 이거 잘못 만들었나? 그래가지고 그럴 리 없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전화를 했지. 이 업체 사장님한테. 근데 좀 연세가 있고 그러다 뭐 연세라고 해봐야 나하고 뭐 별 차이도 안 나지만은. 근데 그분이 전기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현장 용어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 양반이 이런 거 만들 정도면은 전문가인데 이게 우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 나름대로 또 여기 사장님 또 하나 이게 또 무료로 보내주셨어. 고맙게. 내가 돈 보내준다 했더니 안 받겠다고. 그래서 뜯어가지고 한번 그려보니까 반도체 회로로 돼 있더라고. 반도체 회로. 여기가 확인을 받으려면 이제 이쪽 마이너스하고 스위칭 하려면 여기 마이너스 연결하고 플러스 스위칭을 하려면은 플러스에다. 그러니까 요즘 마이너스 스위칭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는 생각하지 마. 마이너스 확인하고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스위칭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하고 똑같아. 일반 확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단자를 이렇게 마이너스에다 스위칭 한다고 생각. 그러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아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거를 설명을 하냐면은 접점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하고 안 되더라고. 동작은 됐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 반도체. 나중에 이거를 하나 받아가지고 뜯어가지고 그려보니까 반도체로 했으니까 또 방향이 제로도 안 나오고 보통 우리가 접점 같으면 제로가 나오잖아. 이게 동작되면은 제로가 나오잖아. 근데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도면을 딱 그려보니까 이유가 있었구나. 방향이 있어. 방향.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방향이 전류가 반도체 같은 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테스터에도 내부 전지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서 일반 멀티 테스터는 마이너스에서 전지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그런 원리로 있고 보통 포켓용 전자 테스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서로 반대로 돼 있다고. 이게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다가 빨간 리드를 대야 돼. 아날로그는 검정 리드를 대고 여기는 빨간 리드를 대야 된다고. 바뀌면은 이게 안 나와. 그것도 제로가 아니야. 25ohm인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현장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제 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거. 기동 확인인데 반대잖아. 여기가 상대적으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가 플러스 리드를 대고 여기다
검정 마이너스 리드를 돼야 돼. 반대로 됐잖아. 이렇게 해야 나온다고. 25옴 정도. 왜 그러냐면 요 전지 내부에 전원 극성이 이쪽이 플러스잖아. 플러스잖아. 이쪽에 전원이 이쪽이 플러스잖아. 플러스가 이쪽에 연결돼야 이렇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매다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에 플러스 리드가 연결돼 있죠. 내부 전지의 방향을 본다면 여기 직접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이제 뭐 메타에 요 코일 있잖아. 요거 지치 움직이는 거. 그게 이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포켓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돼 있어. 반대로. 응? 디지털 테스터 있잖아. 왜 조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있잖아. 이건 큰 거 왜 우리 평상시 사용하다는 거 매다 지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는 게 이제 디지털 테스터하고 이게 아날로그 테스터에 디지털 테스터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지털 테스트 할 때는 반대로 제대로 반대가 아니라 제대로 재고 응? 그다음에 아날로그 잴 때는 또 반대요. 그런 거를 저기를 하시라고. 안 나온다고 하지 마시고. 요 대형 모타랜드라는 이런 특성이 있다. 참고하세요. 요즘은 플러스 공통 안 쓰죠. 확인이. 근데 한번 재봤어. 플러스 공통이 때 어떻게 나오냐 그랬더니 요렇게 반대가 리드가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랬을 때 요 마이너스 공통일 때는 25옴이 나오지만은 플러스 공통에는 또 150옴이 나오더라고. 저항값이 더 크더라고. 이 전자 회로의 내부의 어떤 그런 특성 때문에 이런 저항값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측정했을 때 예. 확인 신호가 나올 때 예. 25옴 돼도 이쪽에 확인 신호 들어가겠지. 전류는 흐를 수 있으니까 수신기로 중계기나 이것도 150옴 정도면 이 확인 신호가 들어갈 수 있는 전류라고 생각할 전류니까 아마 이런 특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만들 때 다 그런 거 고려해서 만들 거 아니야. 여기 제작자들이. 이해되시죠? 비상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방화셔터나 뭐 이런 거에서 제한 구역이 되고 가압이 돼야 된다고 그랬지. 가압이 되는데 계단 전실 쪽이 가압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내가 표시를 안 했지만은 아마 방화셔터가 설치가 되면은 내가 확인 안 해봤어요. 방화셔터가 설치가 되면 요 정도 설치가 돼야 될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화재가 딱 떨어지고 일단 연기를 갖다가 일단 저기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고 이게 셔터가 설치가 안 되고 배기가 요 쌍여닫이가 있으니까 요것도 나중에 내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에요. 여기 뭐 화재가 연기가 들어오면 여기 배기는 작동대가 빨아내니까 뭐 방화시설을 굳이 설치를 해야 되냐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확인 안 한 상황이니까. 여기 계단 전실 부속실은 가압이 돼야지. 급기가 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재연구역이고 여기가 이제 화재실이라고 생각하고 연기가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화재가 났다 여기 화재가 났던 간에 좌우지간에 요 연기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배기. 이쪽에 배기를 하고 급기를 해야 여기 이제 배기를 하면 어느 정도 시설 저희가 확보가 될 거 아니야. 여기 유도등이 설치가 되겠지. 여기 하고 여기도 유도등. 요건 입구 바깥쪽에 설치되고 거실 쪽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승강장 쪽으로 다 설치되고 여긴 요 계단 쪽 내부 쪽에 들어가기 전에 유도등 설치돼. 여기도 유도등 설치되고. 뭐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한번 여러분들 현장 다니면서 왜 이게 설치가 돼 있나 그리고 방화샷도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가 이런 것도 보시고 그러면 요게 그래서 설치가 됐었구나. 이게 여기 승강장 쪽에 방화샷다가 화재가 나면 여기 떨어지고 비상구 여기 자체에 비상문이 있겠지. 요 샷다 일체형으로 비상구 일체형으로 이게 만약 없으면 여기 어디 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저희가 있겠지. 방화문이 갑종 방화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등 다루면 이쪽으로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돼.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유심히 봐요. 현장 다니면서 왜 이게 설치가 되는가, 어떤 거하고 연동이 되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이 설명한 거 여러분들이 충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아마 현장 돌아다니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강의한 부분이. 제품마다 제작사마다 이 부하전류 다 틀려요. 그 부하전류 꼭 확인하셔야 돼요. 500mAh 협일 거는 다원 SDS는 뭐 100mAh. 요거 이제 개폐기 자동 방화문 자동 개폐기의 경우고 틀리죠. 설비가 요거 덴파의 경우고. 그래서
뭐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동 들어와야 되고 공통. 요거는 전원에 대한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이게 거꾸로 바뀌었네. 요게 색깔만 바뀌었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내가 색깔을 거꾸로 했어. 예. 그래서 기동 들어오고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 전원반에 예. 하고 여기 공통이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확인 공통. 그다음에 출력, 확인 이렇게 중단장 처리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수동 기동도 있어야 되겠지. 요건 수동 배기電파에 해당되겠지. 배기電파. 이제 일체형으로 수동 기동 이렇게 두 개 배기 극기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고요. 방화문 자동 개폐기는 단순한 네 가닥만 있으면 돼.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 기동 이렇게 되고 방화문 같은 게 자동으로 다 쳐야 되잖아. 화재 신호하고 연동돼 가지고 창문 개폐기 자동 폐쇄기라든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동작 원리는 창문 폐쇄기 나오죠. 예. 이거는 5선이더라고 가닥수가. 요거는 똑같은 기능은 똑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기동 확인 단자가 두 개더라고. 하나는 마이너스도 이렇게 연결하면 돼. 하나는 응? 독립적으로 유접점이더라고. 유접점. 독립적으로 그래도 한번 재봐. 이쪽 전원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하고 붙는 게 나오는 게 있는가. 그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연결되면 중단장만 설치되고 요 한 가닥만 확인만 보내주고 기동하고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네 가닥으로 사코하로 가면 됩니다. 사코하로. 이해되시죠? 요거 확인은 이렇게 두 단자가 나가 있으면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기둥이니까 혹시 마이너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자는 종단자 이렇게 설치하고 다른 단자를 확인 단자로 끌고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안 됐으면 만약에 별도로 이 마이너스하고 연결이 둘 다 안 돼 있다 그러면 한 단자를 마이너스에 연결하고 확인 단자를 이렇게 하나를 써먹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러면 선이 마이너스도 이거 한 가닥 연결하니까 5선이래 4선만 가면 되잖아. 그렇죠? 요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더라고 보니까. 요게 재보니까 요 단자가 수동기동 단자가 두 개가 있거든.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확인 단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하고 연결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연결이 이렇게 이것처럼 돼 있을 수도 있다고. 내부에 이렇게 연결돼 있더라고. 재보니까 테스트로. 그래서 요거 이제 수동기동하고 또 이렇게 연결돼 있고 스위치가. 그러니까 요 수동기동이 신호가 가고 확인 하나 가고 그다음에 요 P형 플러스는 사용 안 하고 극기 기동은 가고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이쪽 네 가닥은 가야 되겠지. 수신기나 이제 P형 수신기나 R형 저기로 중계기로. 그러니까 전원은 전원반에서 와야 되고. 이건 안에 내부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장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수동기동하고 그다음에 확인 마이너스 확인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화샷다 방연막 또 뭐 방연막을 두루 내려오는 거 있잖아. 막으로 이게 뭐 커튼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다고. 그게 방연막이고요. 방화셔터 그다음에 제한 경계벽 고정식이 있고 이렇게 딱 고정으로 이렇게 600 이상이라서 천장 마감면에서 600 이상 내려와야 되고 고정으로 돼 있어야 되고 항상 상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돼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가동식으로 이게 숨어 있다가 화재 신호가 딱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방화셨다 배연창. 배연창은 자연 배연 방식이겠지. 이렇게 했으면은 배연창이 딱 열리면은 이렇게 재현이 되게 저희가 되겠지. 근데 또 여기다가 가압도 할 수가 있어. 극기를 해서. 배기는 자연 배기지만은 자연적이잖아. 자연 배연이지만은 여기 밀어주면 압이 있고 여기 자연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저기 할 거 아니야. 그런 뭐 방식도 있겠지. 하다 보면은 뭐 설계자 마음이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방연막이나 이제 가동식 제한 그 경계벽은 방화샷다의 동작과 같습니다. 예. 동작과 같고 방화샷다는 AB지만은 이런 거는 화재 신호에서 연동되는 이제 배연창하고는 자탐 화재 신호에서 연동이 되는 거고요. 방화샷다는 자체적으로 AB 교차회로 감지기에서 동작되는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 경계라는 것은 이 하나의 이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여기서 뭐 벽과 뭐 출입구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벽면으로 이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재현 경계라고 하고 재현 경계벽이라고 해요. 재현 경계벽. 여기 터져 있어도 여기가 두 개로 나왔을 때 요 일부분이 터져 있어도 아까 그 고정 경계벽이나 가동 들어가 있다가 화재 신호에 딱 떨어지는 거 그것도 재현 경계를 이렇게 나누는 일종의 구조물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상호 거실 상호 재현할 때 이 600 내려오는 거 내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 그것도 재현 경계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